안녕하세요. 담백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홈프로덕션입니다. 제 손이 주부수진이라서 보시기에 좀 거슬리시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병입니다. 장갑을 좀 껴야 되는데 그런 이썸님 같이 장갑 끼기는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수술용 장갑 그냥 맨손으로 하고 싶은데 좀 빨리 약 먹고 나을게요. 주부수진입니다. 그냥 설거지 많이 해서. 자, 어쨌든 오늘은 갤럭시 최근에 구입한 워치4 제가 실사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정말 많이 써본 결과 장점, 단점 몇 가지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유용한 초기 설정이나 팁 알려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장점, 단점을 알려드리는 건 뭐 제 개인 주관적인 것도 있고 제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오래 사용해 본 것도 있고 애플워치 미밴드 6까지도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본 경험. 근데 오늘은 특히나 그래도 이 갤럭시 액티브 2와의 약간의 이제 비교나 차이점.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워치 4가 되었을 때,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좀 장점이다, 이건 좀 단점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장점은 기존 갤럭시 워치의 인터페이스가 그대로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타이젠에서 구글 OS로 변화를 하고 굉장히 혹시나 많이 변화하거나 뭔가 새로운 적용을 하고 적응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런 배경 링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링으로 돌리는 방식이나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이런 설정 같은 게 나오는 거, 이쪽에서도 알림 나오게 하는 어떤 조작 방법들이 여긴 타일들 꽤나 이미 액티브 2에서 되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존 워치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 준 거는 고맙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동그라미의 이 원형 디자인이 일반 시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옷 스타일에도 뭔가 애플워치와는 비교될 정도로 이것도 물론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하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동그라미 원형 디자인의 이 방식이 또 예쁩니다. 여기 시계줄까지도 조금 메탈이면 메탈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꿔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원형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치4의 세 번째 특징은요, 체성분 분석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체성분 분석하는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성분 분석을 하셨을 텐데 이 측정하는 측정이 정말로 놀랍도록 빠르고 그리고 여기 이제 15초, 정말 15초 내에 그리고 이 분석되어 있는 결과물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 운동하는 사람 외에 안 쓸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지금 이 스마트워치의 대세가 핸드폰도 그렇지만 헬스 기기로서의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능이 추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매우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육량, 체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쓸 거라는 거죠.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심전도도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지금 손안에 그런 인바디라고 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이 저는 너무나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기능에서. 다음 네 번째는요, 평면 디스플레이. 이 평면 디스플레이가 이 플랫한 느낌이 시원시원하고 오히려 그냥 딱 스마트폰 만지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액티브 2에서는 이 약간의 굴곡이 있거든요. 약간이라기보다 얘가 이제 더 굴곡이 많은 거죠, 사실. 굴곡이 많아져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원형으로 둥글게 감싸는 게 이런 것도 사실 얘한테는 좋았긴 했는데 이제 워치4에서 정말 아주 각지게 떨어지는 이쪽에 이제 베젤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시원시원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더 자세히 보면 약간의 살짝 1층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빠지긴 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이렇게 아주 평면으로 쫙 짱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액티브 2보다 그 전작보다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습니다. 좀 더 많이 사용해 보면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만져보고 사용해 본 결과로는 정말 많이 스피드해지고 아주 유연해지고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되고 적당히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실행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가 타이젠보다 이번 운영체제가 굉장히 적당히 잘 돌아가게끔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장점은요. 여기 워치4에서 이번엔 여기에 알림이 오면은 이 친구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막 알림을 막 잡아당기면서 알림 보라고 연락하거든요. 제가 저기 유튜브 쇼츠 팁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 알림을 막 보여줘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을 막 가르쳐줘요. 그게 되게 귀여워져가지고 워치4만의 매력으로 장점이라고 그냥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직도 카카오톡 발신되거나 카카오톡의 채팅방을 뭐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 애플워치에서는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핸드폰 하듯이 카카오톡 채팅방들을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미지도 나오고 이모티콘도 잘 나오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갤럭시 워치4에서는 아직도 그런 카카오톡 전용 앱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발표해서 하반기 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발표 때 좀 더 빠르게 됐으면 정말 지금 이 갤럭시 워치가 굉장히 많이 인기 끌었을 때 같이 이제 갔을 텐데 좋은 점으로 갔을 텐데 지금 구입하시려는 분들 알림이 거의 뭐 Mi Band 6랑 똑같습니다. 그냥 알림만 오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으로 많이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물론 이 워치용 앱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구글 OS로 변화가 되면서 타이젠에 있었던 거를 쓰지 못하고 이 워치용 앱만의 구글 플레이에서 뭔가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들어가면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추천의 필수 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너무 현저하게 정말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핸드폰에서도 보긴 볼 수 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번 버전과 차이가 더 나는 거죠. 액티브2에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액티브2에서 제가 지금 앱 설치한 겁니다. 이 기본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워치4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만한 것들 제가 받아놨는데요. 인터넷, 갤럭시 워치 이것도 있긴 하죠. 워치4에서 음성 녹음, 멜론, 스타벅스, 뉴스 브리핑 하는 거, 이게 뭐 티시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쪽에 넘어가시면은 캐시비, 액티브2입니다. 지금은 서울대중교통, MBC, 뭐 커넥티드 하는 거, 제네시스, 우리 워치뱅킹, 에버랜드, 블루링크, 기아,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도 있긴 하지만 저쪽에도 이제 뭐 이렇게 워치 뭐 통역하는 거 이런 앱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아,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아까 블루링크 보여드렸는데 현대차 거 블루링크를 가끔은 사용 잘 하거든요. 지금 없어요. 없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다운 받고 싶은 거를 블루 검색을 했는데 블루링크가 없죠. 이 개발을 뭔가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액티브2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기존 타이젠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저는 애매한 푸시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홈 버튼입니다. 홈으로 가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가서 뭐 어디 들어갔어도 한 번만 누르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이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밑에 있는 버튼은 그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뒤로 가기 한 번 누르면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액티브 2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액티브 2에서는 저번 사용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쪽에 위에가 뒤로 가기 버튼이거든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쪽 밑에가 바로 홈 버튼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사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럴 때 뒤로 가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는 뒤로 가기를 잘 안 하는데 이쪽으로 뒤로 가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다가 홈 버튼 넣지 말고 뒤로 가기를 여기에다 넣어줬으면 이라는 저만의 단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메시지 알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시지 알림이 이쪽에다가 빨간색 점으로 뜹니다. 애플워치는요, 여기 위에 이 자물쇠 지금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자물쇠 모양처럼 점이 이쪽에 뜹니다. 저는 근데 애플워치의 이 위에 점이 마음에 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컨텐츠로 찍은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 옷을 입잖아요. 뭐 반팔 티면은 상관없지만 제가 남자긴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소매가 가거든요. 알림을 보더라도 이쪽까지밖에 소매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알림이 안 보입니다. 시계까지는 살짝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애플워치까지 해서는 여기까지 가려져도 알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알림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왔을 때 이 점이 이쪽에 오면은 보인단 말이죠. 이게 이 남방 셔츠 이런 거에 이제 이 가림, 그리고 윗옷 같은 거 뭐 잠바, 뭐 파카 입었을 때 여기 다 가립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쪼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위치를 바꿔서 뭔가 방법을 마련하자. 설정이 지금 삼성한테는 여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걸 위로 뭔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입니다. 장점만 보시고 장점에 대한 것만 보시고 이제 차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기기를 사든 장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얘도 좋고 하지만 최신으로서 정말 더 스피드하고 더 이제 빠릿빠릿해지고 그런 걸로 쓰는 거고 새로운 기능으로 쓰는 건데 단점은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기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체성분 분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주 갤럭시 워치 4를 요즘에는 주력으로 많이 이제 쓸 것 같고요. 이게 이 플랫한 화면으로 바뀐 이 점은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진짜 시원시원하고 고급스럽고 커 보이는 효과가 들어서 고급져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 4에 대한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